73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할게요. 형제전자 가전제품 판매하는 개인기업.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를 검토해서 수정하시랍니다. 회사 등록 가서 쭉 비교하시고 계엄연월이 14년 3월 11일, 계엄연월 14년 3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2014-03-11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업대 종목 도소매 가전제품, 도소매 비어있네요. 가전제품. 그 다음에 안산세무서 관할 안산. 닫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게요. 지문을 쭉 보고 하나씩 쭉 다 비교하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521. 상품 매출 521이네. 521 플러스. 매출 원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급여 5200. 여기가 5200. 그 다음에 이자 비용 96만원 있죠. 여기 이자 비용이 없네요. 이자 비용 96만원. 그러면 순이익이 49300. 49300. 딱 맞네요. 닫고. 문제 3번에 1번 볼게요. 전기분 기말채권, 기말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를 수정하시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매출금 선택해서 고잔상사. 고잔상사가 아예 없네요. F2키 눌러서 고잔. 금액은 900. 그 다음에 청송컴퓨터 3100. 반월전자 500. 그리고 만세상사가 필요 없죠. F 삭제 F5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양지상사 하나컴퓨터 초지전자 1800. 두 번째, 형제전자는 동절기 영업부 직원이 입을 방한복 구입 예정이고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의 대체적용 3번.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대체적용 3번. 영업 담당자 방한복 구입비 땄습니다.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10일. 7월 10일. 상품 견본을 거래처 반월전자에 발송하고 택배비가 현금으로 나가요. 운반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금액 3만원. 지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우체국 택배 영수증 이렇게 쭉 보여주네요.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금액 3만원. 나머지는 회계처리하는데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8월 20일. 영등포 상사에서 지난달 매입한 대금 중에 지난달에 사갔다는 얘기는 외상이었다는 얘기겠죠. 일부인 500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즉 외상매입금 갚겠다. 500만원. 돈은 보통예금에서 나가네요. 9월 30일자 판매사원 김유신 9월 급여 보통예금에서 이체합니다. 소득세 등 공제액은 그 합계액을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내용 보니까 급여는 차변에 180, 예수금은 113920,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차변의 급여, 차변의 급여 180. 대변에 걷어놓는 돈은 예수금 113920, 나머지는 보통예금.
9월 15일 동진상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한 대를 외상으로 사옵니다. 비품이겠죠? 150만원.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0월 24일 컴퓨터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알겠죠? 근데 금액을 안 가르쳐줬네요. 그래서 영수증이 하나가 붙었네요. 쭉 보니까 금액 3만원짜리 영수증이죠. 광고 선전비 3만원. 11월 16일자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현금으로 사옵니다. 인출금 계정 쓰라고 친절히 알려줬네요. 대변의 현금 또는 출금 전표 120만원, 차변의 인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11월 20일 거래처 연수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300과 이자 30만원이 통장에서 단기 대여금과 이자가 통장에 입금이 돼요. 단기 대여금 회수했다는 얘기네요. 단기 대여금 뺄게요. 없애버릴게요. 연수상사 금액 300, 대변의 이자 수익 3만, 합쳐서 보통예금. 12월 5일자 용산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매입하고, 이제 결제수단이 복잡하죠. 12월 20일에 지급한 계약금은 뭐였겠어요? 선급금이었겠지. 나머지는 다음 달 외상매입금일 거고, 상품을 수령하는데 운반비가 들었어요. 한전표로 하시래. 차변에 상품이라고 하고 원래 금액 500에다가 운반비 내가 부담하는 거 5만원 합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준 계약금은 선급금이었을 거고 거래처가 걸려 있으니까 같이 걸어서 빼주고 100만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죠. 상품을 사오는 거래는 상거래니까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고 금액은 400이고, 운반비는 별도로 현금 줬고 5만. 문제 5번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날짜 9월 11일. 도서 인쇄비가 미지급금 처리가 되어 있네요. 갑을상사에 미지급한 10만원은 도서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상품 매출 시 운반비를 미지급한 것이다. 상품을 내다 팔 때 운반비를 덜 준 거니까 여기가 운반비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거래가 아니니까 어차피 다 미지급금 맞고, 그 다음에 9월 13일자 접대비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지출된 50만원은 접대용 회식비가 아니라 영업사원 회식이니까 여기가 복리후생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 매장의 화재보험료 지출액을 전부 보험료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일반적이겠죠. 결산일 현재 기간 미경과분이 있다. 음수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취소시키라는 얘기겠죠. 80만원. 그리고 비용 보험료를 어쨌어요? 먼저 다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갔는데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의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원장을 조회해서 결산 붕괴를 하십시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의 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럼 이전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왼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른쪽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대변 잔액인 거야.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넘겨요.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넘겨서 없애고 금액은 8만원이라고 확인했죠. 확인할 수가 없어.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잡이익 처리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게 잔액이 딱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게 문제 2번이에요. 문제 3번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1%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가 960만원이다. 이건 모두 다 시산표를 열어서 한꺼번에 찾아내시면 되겠죠. 일단 상품의 자기금액, 자기건 166530000 빼기 960만원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92580 1% 빼기 45만원. 그
다음에 64100 1% 빼기 55만원.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다 확인해 봅시다. 일단 대선 충당금부터 볼게요.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금액 475800, 받으름의 충당금 91 플러스 합쳐서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결대 상품 156930 플러스 결차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고 나면 채점은 이렇게 맨다. 92580, 92580, 64100, 64100, 그리고 여기는 960만원. 이러면 정답이란 얘기네요. 문제 7번 장부 조회 보겠습니다. 1월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 계정 과목 하나 나왔대요. 그럼 계정별 원장을 가시면 되죠. 1월 중 1엔터 1엔터. 알고 싶은 것은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회수는 이쪽이 증가니까 이게 회수액이겠죠. 감소. 두 번째, 1월 1일부터 22월 말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출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려면 날 새겠죠. 이것들 한꺼번에 다 몰아서 볼 수 있는 거. 1월부터 2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은 거. 그러면 월계표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아니다. 월계표 봐도 되고요. 시산표 봐도 되고. 1월부터 현금으로 쓴 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애는 여기 현금은 아예 없네요. 여기서 쭉 이렇게 보셔도 되고 1800 급여네. 이걸 보셔도 되고 현금으로 쓴 거 물어보면 반드시 월계표. 시산표도 그냥 이 누르면 되는 거지. 똑같은 형태니까 제일 많은 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쓴 것 중에 현금으로 많은 걸 물어보면 반드시 월계표를 열어야 돼요. 3번 2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는 말 나왔죠. 거래처 원장.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만 2월 말로 맞추시면 되고 모든 거래처를 다 겁니다. 엔터 쳐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잔액이 제일 많은 애는 얘가 제일 많네요. 청송컴퓨터. 금액은 3100만원.